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기초경제수학 특강 제7장 단일 변수 함수의 미분과 그 활용에 대해서 보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4절 미분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미분하는 방법에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변수가 하나 있어. 그런 단항식 함수의 미분,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경제원론에서요 가장 유용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뭐 암기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원시함수라는 게 있어. 원래 주어진 원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시함수를 미분한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 이 도가 유도된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시함수에서 유도된 함수를 도함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살펴본 미분계수와 차분계수라는 게 독립변수가 어떤 특정 값으로 주어졌을 때 미분값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했다 그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독립변수의 값이 약간 변동함에 따라서 그에 대응해서 그에 유도돼서 나타나는 변동에 따른 다른 함수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것을 도함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도함수 복잡한 게 아니라 유도된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원래 함수를요 미분해서 유도된 함수를 도함수다, 접선의 기울기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y는 fx 이렇게 있을 때 1차 미분해서 유도된 함수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 fx를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 쓸 수가 있어요. 같이 표시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한 번 1차 1개 도함수다 해가지고요 한 번 미분했다면 프라임 해서 이게 프라임 표시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x로 미분했다 해서요 x자를 빼기도 해. 여기는 변수가 x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f 하첨자 x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차 미분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1차 미분한 요거를요 한 번 또 미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차 미분했다 그럼 여기 나타나 있는 요 값은요 두 번 미분하게 되면 프라임을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타내고요, 아니면 여기다 fxx 그러니까 x로 미분하고 그걸 또 x로 미분했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한 거니까 기호 자체는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하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유도함수의 유도 과정을 우리가 다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는 어긋나는 거니까 그것은 뭐 미분 관련된 책 간단히 보시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방법만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꼴의 함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뭐 몇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y를 x로 미분했다라고 하면은 a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하나 빼줘요. 그래서 a가 밑으로 내려가고 차수는 a승 이렇게 있는 거를 a-1승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수가 1인 몇 함수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함수, 몇 함수 이렇게 몰라도 돼. 그냥 1인 함수다 이렇게 있으면 이걸 x로 미분하면 이렇게 a라는 지수가 앞으로 내려가고요. 차수는 하나 뒤로 빼주면 돼. 이게 이제 유도 함수에서 끄집어내는 건데 그 과정보다는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 1차 도함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0.3이 앞으로 내려가요. 앞으로 내려왔죠. 네, 보이시죠? 0.3승 있는 거에다가 1을 빼줍니다. 차수를 하나 뒤로 빼주면 마이너스 0.7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미분한 값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개수가 있어. 앞에는 a가 1인 경우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는 a가 1이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미분한다 그러면 a는 1이 아니라 상수 취급하는 숫자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미분하게 되면은 a는 그냥 이거와 상관없어. 그래서 그냥 앞에 그냥 가만히 놔두고요.
XA승 요거 미분하는 거로 보시면 돼요. A가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하나 빼줘.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A는 의미 없으니까 A는 밖으로 빼는 거야. 그래서 A는 밖으로 빼내서 이렇게 요것만 X가 1만큼 변화했을 때 나타나는 XA승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요. 다시 요거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은 2분의 1은 의미가 없다. 고정되어 있는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아예 밖으로 뺄게요. 밖으로 빼서 요거를 미분하는 걸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2분의 1 밖으로 빼서 요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3분의 1이 앞으로 내려가죠. 하나 뒤로 빼줘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고요. x에 요거 빠지는 거네. 3분의 4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거 많이 쓰는 거니까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자, 선형함수야. 이거 직선입니다. 요거는 뭐 보시다시피 x에다가 1승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x에다 1승이면 a는 그냥 밖에 있고요. 요거 1이 앞으로 내려가고 1승에서 하나 차수를 빼주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의 0승. 자, x의 0승은 지수의 법칙에 따라서 1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ax의 0승은 a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이해되시죠? 자, 요거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x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0.4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봐주시고요. 다음 상수를 미분하게 되면요, 우리가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C라는 게 CX의 0승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미분의 법칙에 따라서 요거를 미분합니다. Y를 X로 미분해요. C라는 상수를 X로 미분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게 C의 1승 1이 앞으로 내려가요. C는 밖으로 빼고 X의 0승이 있는 거니까 0이 앞으로 내려가는 거야. 0의 마이너스 1승. 근데 앞에다 0을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수함수로 되어 있는 상수를 미분하게 되면 항상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미분 법칙 정리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x로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세요. 뭐 그렇게 한번 보시죠. 많이 쓰이는 게 요거 많이 쓸 거예요. 루트 속에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요게 x가 2분의 1승이야. 그러면 2분의 1 한번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 y가 얼마나 변하니? 이제 0에 가깝게 이렇게 가면 2분의 1 써주고 x에다가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 해서 빼줘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2분의 1에다가 요거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요거 밑으로 내려갈 수 있죠. 그거에다가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x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요 정도만 보도록 하시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셀프로 보시고요. 자, x는 4에서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요, 이 4를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x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 y 어떻게 됩니까? 프라임 이렇게 붙여도 되겠고요. 자, 3이 앞으로 내려가. 원래 이제 6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주고 3, x에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에다가 x에 2승 이렇게 되니까 요 4일 때 하니까 4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4, 4,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정도만 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 한 투자자의 효용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고 합니다. 자, V가 수입이야. 수입에 대해서 효용이 증가하는데
그때 한계 효용은 체감하는가 체증하는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V라는 수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효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용. 만족의 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얘는 V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 이게 뭐냐면 효용 함수를 V로 수입으로 미분하는 거야. 수입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효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접선의 기울기 값이 어떻게 됩니까? 점차 작아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표현을 해 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분모가 수입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효용이 얼마나 변하니? U랑 V가 좀 비슷비슷하네요. 2분의 1승이잖아.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이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루트 미분한 거랑 똑같잖아요. V에 하나 빼줘. 2분의 1에서 하나 빼줘. 그럼 이게 바로 한계 효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다시 정리하면 2 루트 V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살펴봤을 때 V라는 수입이 증가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효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V가 커짐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인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법에서 단일 변수 다항식 함수의 미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항들이 여러 개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일반적인 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단항식이 아니라 단일 변수의 다항식입니다. 항이 여러 개 있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다항식의 도함수는요, 각각 항의 도함수를 다 구해서 합한 거랑 같습니다. 얘 정신없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시면 dx, dy 이렇게 구한다고 합시다. x가 하나 추가적으로 변동할 때 y가 얼마나 변동하니 그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항식에서 x가 1만큼 변동했을 때 y 값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가 이쪽으로 붙은 거죠. 이거 다시 쓰면 dx로 이제 미분을 하는 거야. y를 이쪽으로 그냥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y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요거요, 요거. 요게 y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거를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해준 거야. 여기 보시면 A, 알파의 A가요. 알파의 제로승은 앞으로 빠지고 요거 미분하고요. 알파 1도 앞으로 빠지고 미분한 것이고 각각에 대해서 알파 n까지 해서 앞으로 빼고 미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1만큼 움직일 때 y가 움직이는 크기는 x가 1만큼 움직였을 때 각각의 항이 움직인 거를 다 합한 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미분해가지고 계산하려고 해요. y를 x로 미분하세요. 그러면 요게 y가 그대로 온 거야. 여기 보시면 그대로 온 거고 각각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자, 요 5를 x로 미분하면 빵! 0.4x제곱 요걸 미분하면 2가 내려가고 0.4는 곱하니까 0.8 2에서 하나 빠지니까 그냥 0.8x 자, 마이너스 1.5 x의 3승을 x로 미분하게 되면 3이 앞으로 내려가요. 마이너스 4.5 하나 빼줘.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2번에 만일 요거에 대한 역함수가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면요.
dx로 이제 dy를 dx로 x로 미분해서 dx분의 dy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뒤집어서요. dy분의 dx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할 때 요거를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요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dx분의 dy를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분모 분자 뒤집어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y는 3분의 1 x의 제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구하려고 그래. 원래는 요건데 요걸 구하는 게 목적이야. y로 미분하래. 그러면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dx분의 dy를 구한 다음에 3분의 2x잖아. 이걸 뒤집어요. 그럼 2x분의 3 이렇게 뒤집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함수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으니까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많이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보시고요. 자, 요런 게 우리 경작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떤 한 기업의 총 비용이 다음과 같이 생산량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질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어요. 총 비용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대략 그림을 그릴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그림을 한번 그려서 살펴본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Q, 여기는 TC. TC가 제로일 경우에는 이게 500 이렇게 되니까요. Q가 제로일 경우에 TC는 여기 500 이렇게 될 것이고 증가하다가 3차 함수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꼴이 돼야 돼. 모양이 어떻게 지나서 뭐 이런 꼴로 될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생산량이 10일 때 총 비용은 얼마인가? 이거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TC가 10일 때니까 여기다 10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그냥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생산량이 10일 때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구해본다 할게요. 그럼 AC는 어떻게 구해? AC는 그래프로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점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평균이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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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쭉 밑에 내려 그리면 평균을 그립니다 하면 평균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게 AC. 네, 이해되시죠? AC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요. AC는 여기 나와 있는 TC를 Q로 나눈 거잖아. 요거 Q로 나눠주면 Q분의 500 더하기 자, 20Q잖아. Q로 나누면 20 더하기 5Q의 3승이야. 그러면 5Q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5Q의 제곱. 오케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평균 비용 계산한 겁니다. 자, 그때 10일 때 하면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해 보시고 자, Q가 10이 되었을 때 한계 비용을 구하세요. 한계 비용은요. 미분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죠. 기하학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접선의 기울기 요점이면 요거 변곡점 요거 요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긴 더 커지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여기서는 같단 말이야. 여기서는 같고요. 한계는 지금 기울기가 점차 작아지다 커져요. 그래서 작아지다가 커지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게 MC.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라고 하면 MC는 자, 여기 나와 있는 TC를요 Q로 미분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500은 상수니까 Q로 미분하면 빵 되고요. 빵 더하기 요거 20Q니까요 Q로 미분하면 20 더하기 요거요 5Q의 3승이니까 플러스 3으로 Q로 미분하면 3이 내려가죠. 그래서 15Q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MC는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기업의 비용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이것을 이용해서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TC가 이렇게 생겼다니까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평균 비용을 구하세요. 그럼 이걸 Q로 나누는 거야. 그럼 AC는 Q로 나눠주면 2Q의 제곱 마이너스 24Q 플러스 80 플러스 얘도 남아 있어야 돼. 512를 Q로 나눠주면 되고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을 구하세요 하면 이거는 Q로 미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3이 내려가 6Q의 제곱 마이너스 24에다가 2를 곱해요. 48Q. 48Q 플러스 80. 여기는 미분하면 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계 비용의 극소인 생산량은 몇 개입니까? 요거 극소인 생산량 이렇게 구하는 건데 한계 비용 곡선을 그리게 되면 얘가 제곱인데 플러스니까 모양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MC. 그럼 극소가 되는 꼭지점의 생산량은 하나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미분해야 돼. 한 번 더 미분을 합니다. 한 번 더 미분해서 요거 찾아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시면 요 점이 되는 건데 요거 미분하면 MC가 빵! 그 점을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MC 곡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극소점이 하나 있는데 한 번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이거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자, 얘는 12Q 마이너스 48은 빵! 요거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요 정도가 우리 경장에서 또 가볍게 원론에서부터 미시까지도 살펴보는 총 비용 그리고 평균 비용, 한계 비용과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함수가 이렇게 3차원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3승으로. 자, 그때 평균 비용 구하세요. 한계 비용 구하세요. 평균 비용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고 그러면 총 비용은 그럼 평균 비용은 U자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평균 비용 될 것이고 한계 비용은요.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평균이 점차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한계는 밑에서 작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바로 평균 비용의 최저점을 한계 비용이 관통해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 구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평균 비용과 AC와 한계 비용이 MC와 일치할 때 생산량을 구하는 건데 요 점은 정확하게 어떤 거랑 같냐면 여기 나와 있는 AC의 최소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C의 최소점을 MC가 지나가니까 이러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두 개 진짜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AC의 최소점에서 평균과 한계가 같아요. AC와 MC가 같기 때문에 이므로 네, 이해 가시겠죠? AC의 최소점에서 AC와 MC가 같기 때문에 요거 그냥 AC를 한번 미분하면 되는 거죠. 뭐로? Q로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그때 생산량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비용이 가장 작은 그때 생산량과 3번과 4번의 값은 똑같게 나온다. 그 정도 봐주시죠. 다음에 평균 비용이 작은 점에서 가장 작은 요 점에서 한계 비용은 체증하는가 체감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 점에서의 한계 비용은 어떻게 돼요? 점차 이렇게 커져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은 점차 커진다. 뭐 이렇게 체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다양한 우리 경장에서 등장하는 비용 곡선 관련된 것을 우리가 표현한 것이니까 한번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시죠. 함수가 fx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유도된 평균식이 에버리지해서 a라고 쓴 것 같습니다. y를 x로 나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a가 이렇게 선형식이 되었을 때 한계 곡선식과 총량 곡선식을 유도한 다음에 평균 곡선의 기울기가 한계 곡선 기울기의 절반임을 보이시오 이렇게 했어요. 얘가 평균이야 평균. 여러분 평균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토탈, 총량 곡선식을 총량, 토탈이라 해서 t라고 쓸게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서 총량 곡선식을 구해볼게요. t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 평균 곱하기 x 이렇게 된다고요. 그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 평균은 y를 x로 나눈 거니까 y는 a 곱하기 x 이렇게 돼요. a 곱하기 x. 지금 a가 이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a가
a 플러스 b x고 여기다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두 개 식을 전개해서 풀어봅니다. 그러면 ax 플러스 b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계를 구해봅니다. 한계. 마지널 m이라고 할까요? 자, 이거는 x를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총량값이 얼마나 변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미분하는 거야, 미분하는 거. 그러면 요거를 x로 미분하면 a 플러스 2가 내려가죠? 2b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지. 평균일 때 여기 보시면 평균일 때 값이 여기 보시면 b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b인가? 플러스 b죠, 여기. 마이너스 b인가요?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다시 봅시다. 플러스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한번 봅시다. 자, 요거 플러스까지 가져올게요. 왜냐면 마이너스 b가 되면 이것도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2b 해서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기울기가 이렇게 2배 가파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한계는 평균보다 기울기는 2배 가파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짝 한번 내용을 보시면 자, 이렇게 내용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평균이 절편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게 x고 이게 a고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 여기가 a고 기울기가 이게 b인 거 아시겠죠? 요게 a야. 평균. 한계는 이거야. 절편은 a로 똑같고요. 기울기가 2배 가팔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 절편은 a로 똑같고 기울기가 2배 가팔라지는 거 이게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이렇게 됩니다. 한계,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야. 얘가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2b. 절편은 똑같이 여기 a 이렇게 지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할게요. 우리 나중에는요, b가 만약에 마이너스야, b가 음수다라고 하면 우하향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때 한계도 기울기 2배 가파르게 우하향한다, 직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독점 기업이에요. 이거 나중에 우리 경제학에서 내용은 좀 살펴볼 겁니다. 독점 기업이 판매 가격은 생산량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Q에 대한 함수인데 이렇게 0.5 Q인데 앞에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 수입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TR은 P 곱하기 Q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자, 그때 평균 수입과 한계 수입을 유도하고 그래프로 그리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는 거야. 자, 평균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요. AR은 자, TR을요. Q로 나눠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TR을 Q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TR을 여기 다시 한번 보면 P 곱하기 Q잖아. P가 요거를 P를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된다니까. 왜냐면 P가 상수가 아니라 Q에 대한 함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쓸게요. TR은 자, P가 요거야. 200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씁시다. 2분의 1 Q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Q를 곱하는 거야. 되셨죠? 자, 이거는 경작에서 많이 할 거니까 좀 봐주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 200 전개합니다. Q 마이너스 2분의 1 Q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TR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Q로 나눠주면 그게 AR이잖아요. Q로 나눠줘요. 그러면 요거 네, 한번 봅시다. Q로 나눠줘요. 그럼 200 마이너스 Q로 나눠줍니다. 2분의 1 Q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거 200 마이너스 2분의 1 Q니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P랑 값이 똑같게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나중에 할 건데 요 가격 P에 대한 함수 있잖아. 요게 정확하게 AR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들어갈게요. MR 한번 구해봅시다. MR. 자, 요거는요. TR을 Q로 미분하는 거야. 요렇게.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TR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Q로 미분해요. 그러면 이게 Q로 미분하면 200 이렇게 되고, 자, Q로 미분해 마이너스 2가 내려가 마이너스 Q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Q 이렇게. 그럼 여기 한번 살펴보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1 이런 식의 꼴이 돼요. 그러니까 MR이 AR보다는 기울기가 2배 가파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 여기서 안 할게요. 그냥 200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가 2배 가파른. 살짝만 볼까요? 그러면 살짝만. 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네. 그림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Q가 되고 AR은 어떻게 된다? 여기가 200이고요. AR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기울기가 되는 게 여기가 AR 이렇게 되고요. MR을 한번 구해볼까요? 절편은 200 똑같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가 2배 가팔라. 그러니까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돼서 얘가 MR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뭐 그 정도만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함수가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요거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쓸게요. 미분했다 해서 d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아이고, dx dy 이렇게. 요걸 구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할까요? 요걸 구하면 3분의 2가 앞으로 내려가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3분의 2가 앞으로 내려가요. x에 하나 빼줘.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1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뒤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뒤집어서 dy, dx 이렇게 하면 이거 정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습니다. 뭐 정리하면 요거 얘와 얘가 지워지고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럼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마이너스 3분의 1 x에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1 이거요. 그럼 뒤로 넘기면 마이너스는 놔두고 3으로 올라가고 x에 3분의 1승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붙고 x에 3분의 1승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도 있네 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함수로 구성된 함수의 미분법 하는 건데 별거 없어요. fx와 gx가 미분이 가능한 경우에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건데 이걸 체인 룰이라고 해요. 연쇄 법칙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합성 함수를 이용해서 복잡한 수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y가 z에 대한 함수야. 근데 y가 z에 대한 함수인데 z는 또 x에 대한 함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x가 변하게 되면 z가 변하고 z가 변하면 또 y가 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x가 변했을 때 y가 얼마나 변하니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x가 변했을 때 y가 얼마나 변하니 그러면 지금 상황이 x가 변화해서 y가 얼마나 변하니 하는 건데 여기 z가 중간에 매개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가 변해서 z가 얼마나 변하고 z가 변해서 y가 얼마나 변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x가 변해서 z가 얼마나 변하고 z가 변해서 y가 얼마나 변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z는 지금 g라는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g를 x로 미분하는 것이고 다음에 요거 보시면 y는 여기 보시면 z로 되어 있으니까 z가 g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약간 체인같이 얽히고 설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관계의 함수의 미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x가 z에 영향을 미치고 z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뭐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경작의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 영화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관객 한 명이 입장할 때 매표 수입이 5,000원씩 증가를 한대요. 근데 영화관 수입의 증가의 10%는 영화 기금, 진흥 기금으로 납부가 된대요. 그러니까 손님이 X가 한 명 증가했을 때 얼마나 영화 진흥 기금이 쌓이게 될 것인가 그거를 본단 말이죠. 그럼 얘기는 다 됐죠. X가 변해서 매표 수입이 발생합니다. 매표 수입의 또 일부 10%가 기금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여기 Z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관객 수에다가 관객 1인당 매표 수입이 5,000원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격 P예요. 이게 관객이 생산량, 판매량이라 보시면 돼. 그러니까 매표 수입, 총 수입은 P 곱하기 Q 되는 거야. 관객의 수 곱하기 여기 나와 있는 한 장당 얻게 되는 매표 수입 5,000원. 그러니까 5,000X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진흥에 관련된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수입 1원당 영화 진흥 기금 곱하기 극장의 매표 수입인데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Z 매표 수입 나와 있는 것 중에서 10%를 우리가 기금으로 내는 거야. 그래서 0.1 곱하기 Z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관객 X가 변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영화 진흥 기금이 얼마나 변합니까? 이걸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객 한 명당 영화 진흥의 기금은 관객 한 명이 증가했을 때 영화 기금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거는요. 체인 룰 같이 쓸 수 있는 거야. 관객 한 명이 증가했을 때 총 매표 수입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총 매표 수입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기금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그래서 사실 얘랑 얘가 지워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미분의 체인 룰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걸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도를 깊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야. 관객 수가 궁극적으로는 기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보는 건데 중간에 관객이란 충격이 탁 가게 되면은 판매 수입이 탁 가게 되는 것이고 판매 수입의 일정 부분만큼이 기금이 탁 쌓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X가 변해서 Y가 어떻게 되니? 그걸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X가 변해서 G에 영향 미치는 거기 첫 번째 반응이고 G가 변해서 Y에 영향 미치는 거 그게 바로 두 번째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체인 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식에 대한 체인 룰을 이용해서 계산하세요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요. 그냥 이거는 하지 않을게요. 우리 뭐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해설에 있는 거 참고해서 좀 봐보세요. 이 안에 거를 그냥 Z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거야. Z라는 함수로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2, Z의 3승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뭘 얻어낼 수 있어요? 그치, Z가 한 단위 변하게 되면은 Y는 얼마나 변해? 이거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 Z의 제곱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요.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다고. dx가 변했을 때 dz가 변하고 dz가 변해서 dy가 어떻게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지금 요거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죠? 요거는 z값을 저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요걸 본다는 거야. 요거는 x가 한 단위 변해서 z값이 얼마나 변합니까? 이건데 z가 이거잖아. z는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00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값은 x로 미분하면 6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합니다 라고 하면요. 얘를 계산하면 요거 해야죠. 6z의 제곱이니까 6 z가 뭐야? 저거 넣으면 되지. 3x의 제곱 플러스 4x 이쪽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플러스 200 이렇게 된 거죠. 이게 z잖아요. 그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해지는 게 뭐라고? 이걸 곱해주면 되지. 자, 다시 쓰면 여기다 6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연쇄 법칙을 이용할 때 보통 막 이런 식으로 암기한다고요. 자, 이거를 3을 내려가서 요거 x로 미분합니다 라고 하면요. 3이 앞으로 내려가고 2 이걸 그냥 써줘.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00 써주고 하나 내려갔죠. 그 다음 요 안에 거를 한번 미분해서 밖에 써줘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게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공식을 암기했는데 그게 바로 요 연쇄 법칙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요거 미분하세요. 그럼 지금 한 거랑 비슷해요. x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이렇게 쓸게요.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d라고 쓸게요. 이거는 지우고 dx, dy를 구하세요. 그러면 0.5가 앞으로 내려가는 거야. 3은 그냥 써주고요. 3, x의 제곱 플러스 x 여기다 하나 빼줘. 마이너스 0.5 해주고 이 안에 걸 한번 미분해서 밖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2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연쇄 법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자, 사칙 연산으로 구성된 함수의 미분 나와 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y가 fx랑 gx의 덧셈 또는 뺄셈으로 돼 있으면 요걸 이제 미분하는 거잖아. 그러면 각각 미분한 거를 더하고 빼주고 같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gx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이거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y 값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대. 그럼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냥 다 넣으면 되지. fx를 여기다 집어넣고 gx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풀어 이렇게 쫙 풀어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미분하는 거죠. y를 x로 미분하면 그게 사칙 연산으로 함수 간의 관계가 덧셈 뺄셈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덧셈 뺄셈은 간단해요. 그거를 그냥 각각에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여기 요걸로 x로 미분하고 요거 gx를 또 g를 x로 미분해서 더한 거랑 값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아예 식을 대입해서 다 풀어서 계산을 한 것이고 그게 아니면요. 지금 본 것처럼 요거를 구합니다. 그러면 fx에다가 gx를 빼는데 fx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선 요거를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구해서 요걸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거 구할 수 있잖아. gx를 x로 미분해서 요것도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 2는 그냥 놔두고 요게 6x 플러스 1 여기 들어와 있고 x 마이너스 0.5 승 플러스 3이 여기 들어와서 이걸 전개하게 되면 앞에 거랑 계산이 똑같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뭐냐면 이걸 전체를 그냥 먼저 EFX-G를 계산한 다음에 X로 미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GX, FX 요걸 먼저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기 빼기 해주는 것도 같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곱셈. 곱의 미분 뭐 굳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복잡하게 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다 풀어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자, y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fx랑 gx의 곱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여기 보세요. y를 x로 미분합니다. 그 앞에서 본 것처럼 gx에다가 여기 보시면 fx 미분, fx에다가 요거 gx 미분한 거를
곱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y값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있어요. 0.5에다가 gx랑 fx에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 y를 x로 미분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그냥 전부 다 그냥 식을 직접 계산을 하는 거야.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요거를 푸세요 하니까 직접 계산하는 거지. 요거 나와 있는 것처럼 쭉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요거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0.5에다 fx가 이거잖아. 2x 플러스 1 gx가 이거잖아.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해서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이해 가시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곱의 미분 방법은 이렇게 한다고 여기 있는 것처럼 gx는 놔두고 gx는 놔두고 앞에 걸 먼저 미분해서 gx 곱하고 앞에 거 놔두고 gx를 x로 미분해서 곱하고 그걸 더하는 걸로 하는 방법. 이게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랑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랑 요건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타내도 결론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계산할 때는 곱의 법칙이나 나눗셈 이런 거 하는 것도 써도 좋긴 한데 시험장이나 우선 시험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푸세요 하지 않는 이상은 주관식 같은 그런 시험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다 풀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아셨죠? 물론 익숙하시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야 나누기 이렇게 자 fx를 gx로 나누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변할 때 이게 분모 분자에 다 충격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합니까 하면 분모는요 여기 gx의 제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gx는 놔두고 앞에 거 fx를 미분하고 gx는 놔두고 식을 이렇게 써서 좀 그렇긴 한데 그 다음 빼기 그 다음에 반대로 fx 놔두고 gx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것도 나눗셈과 관련된 법칙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fx 여기 보면 dy를 x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분모에 나와 있는 게 요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를 구하세요 하면은 여기 gx를 제곱하는 거예요. 2x 플러스 2를 제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gx 그냥 놔두죠. gx 놔두고 요거를 미분해서 쓰고 마이너스 요거 놔두고 gx 미분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네요. 아니면 이렇게 직접 식을 정리해서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한 다음에 요거 지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미분하면은 1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뭐 곱의 어떤 곱으로 돼 있는 나눗셈으로 돼 있는 그런 미분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경작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슷하게 이제 응용하긴 할 거야. 근데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푸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나누기와 더하기는 빼기와 더하기는 그냥 계산하시면 돼. 요걸 여기다 넣고 gx 여기다 넣고 직접 계산하시면 됩니다. 곱의 미분도요. 이거 직접 곱해서 푼 다음에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본 것처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냥 써주고 그 방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 해설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거는 셀프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직접 다 풀어도 되고요. 자, 요런 게 우리 경작에서 쓰이는 거예요. 이윤이라는 것은 파이라는 프라핏은 총 판매 수입, 총 수입, 토탈 레버뉴입니다. 총 수입에서 총 생산비를 빼는 거야. 총 비용을 뺀 걸 우리가 이윤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는 요 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까지 다 표현을 했지만 TR에서 TC를 빼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의 함수식이 여기 나와 있어요. TR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요거 200Q TC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3분의 1의 Q의 3승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다 직접 쓰게 되면은 직접 쓰는 거야. 200Q 마이너스 빼기니까 그 다음 요거 그냥 써주는 거죠. 3분의 1 Q의 3승 마이너스 6Q의 제곱 플러스 220 Q 플러스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요거 그럼 어떻게 한다? 이윤극대와 생산량을 찾으면 그치? 요거 나와 있는 파일을요. Q로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Q로 미분합니다. 이렇게 미분해서 빵 이렇게 놓으면 이때가 이윤극대 생산량을 찾아내는 겁니다. 요거를 Q로 미분해. 요거는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림까지 그릴 수 있어요. 그림까지 살짝 아이디어만 여기다 보면은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한번 살짝 그림을 볼게요. Q. 여러분 총수입은 어떻게 돼 있어? 200Q 이렇게 있으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얘가 TR. 자, TC는 어떻게 돼 있어요? 3분의 1이고 0일 때 100이니까 여기서 시작해요. 100일 때 시작하고 0이 점차 커지면 3승이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거야. TC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색깔 이걸로 할까요? 얘는 밑에서 보면 손실이 더 커지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윤이 빵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치, 밑에서 올려다 보면 TR이 TC보다 커지니까 이윤이 0보다 커지고 플러스 이윤이야. 그 다음 여기가 빵 이렇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윤만 표시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보조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보조선을 그려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보조선, 여기다 보조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윤 함수를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는 손실이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이제 손실이 극대되고 여기는 이윤이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여기가 이제 이윤이 빵이니까 여길 지나고 여기도 이윤이 빵이야. 여길 지나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손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야. 플러스 이윤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점을 찾는 거야. 그래서 이 제로가 되는 점이 바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윤 극대화되는 거죠. 여기가 가장 갭이 멀어지는. 여기는 손실이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원래 1궤도 함수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그게 0보다 작다라는 것까지 보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면 딱 보면 그림을 대충 보니까 생산량이 이윤이 여기 보시면 이윤 함수가 여기 나와 있는 극대 한번 미분하면 2개 값이 나와요. 그때는 큰 값이 바로 이윤 극대화 값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미분에 대한 기본 개념, 그래서 미분이라는 게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도함수 관련된 미분법, 그 다음에 함수 간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일 때 어떻게 우리가 미분하는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 뒤에 이윤함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제가 간단히 맛보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경제학 공부하실 때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요. 마무리하고 다음 챕터에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